지금 중국은 충격적인 대륙의 실수라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예술과 문화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어쩌면 지금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중국의 위기가 온 걸까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 일찍 울리던 알람 소리가 생생해요.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설렘과 함께 중국의 예술과 문화는 세상에서 최고예요라는 제 마음의 외침을 거울 앞에서 되뇌었어요.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제 하루의 시작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화예요.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등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가면서 분주한 거리와 다채로운 현수막, 그리고 저처럼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 학교는 고대 황제부터 뛰어난 예술가들까지 중국의 풍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용기와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정말 영감을 주는 세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늘 기다리던 아버지, 리준께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문화 역사가이자 미술평론가로서 한마디 한마디마다 강렬한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대 중국 문명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란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심장과 영혼이며 모든 진정한 예술의 근본이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드라마틱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단호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버지께서 황제들의 위대한 전설과 시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히곤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대함이 제 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죠. 반면 어머니 메이나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다른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한때 한국에서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신 어머니는 과거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눈빛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잊혀진 옛날의 한 페이지처럼. 어머니는 잔잔하게 웃으며 리화야, 때로는 말보다 마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그 한마디에 저는 어쩌면 어머니에게서도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의 조각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의 세상은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중국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전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 모든 책,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의 방식이 최고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고대 그림의 한 획, 전통 음악의 한 음표마다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에게 중국에 관한 모든 것이 특별했어요. 학교에서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샤오린과 매일 저와 함께 걸었어요. 샤오린과 저는 우리 문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희는 함께 웃고 공부하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꿈도 꾸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완전한 걸까요? 라는 작은 의문이 가끔씩 스치곤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 선생님들의 말씀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시원한 아침 학교로 걸어갈 때 높은 건물의 유리창에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신감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가족의 분명한 말씀 속에서 자랐어요. 중국이 최고이고 우리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어쩌면 다른 경이로움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베이징 위로 떠오르는 해와 함께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하며 조용히 아침 식탁에 앉아 아버지께서 해주신 위대한 중국 과거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날 아침 제 마음은 언제나 느끼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교실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 들뜬 기운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서로 속삭이며 눈빛을 반짝였고 그 흥분은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서 계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올해 우리 학교는 한국의 수도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폭풍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서울? 저는 아버지께서 늘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떠올라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퍼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서 진정한 중국 문화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일부 친구들은 신나게 박수를 치며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처럼 망설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친구들도 보였어요. 저는 그 모든 속삭임과 환희 속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내 세계관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켠에서 아버지 리준께서 고대 중국 예술에 관한 두꺼운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엄숙해진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전설 속에 감춰진 비밀을 경고하는 듯 제 등골은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던 중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머니 메이나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와 눈빛은 언제나 저를 감싸주던 포근한 품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가방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제 손에 건네며 속삭였어요. 리화야, 이 봉투 안에는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의 단서가 들어있단다. 서울 수학여행 중에 꼭 열어봐.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봉투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밤이 찾아오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온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여러 목소리와 장면들을 되새겼어요. 교장 선생님의 당당한 목소리, 친구들의 신나는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말들이 하나같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서울 그곳에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밤새도록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수학여행 동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이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어머니의 봉투에 담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느껴보자. 그 다짐은 제 안에 새겨진 작은 불꽃처럼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책가방과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하며 저는 마치 위대한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주머니 속 봉투는 제 세계관을 뒤흔들 비밀을 간직한 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날 하루 저는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경험과 충격적인 반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과 답을 선사해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한데 어우러져 제 심장은 희망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로 향하는 그 수학여행에서 저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저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위기와 극적인 전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런 운명의 날임을 느끼며 말이에요. 오늘 저는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 한국에 발을 디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며 느낀 그 찬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아직도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요. 공항 내부는 밝고 현대적이었고 베이징에서 보았던 그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닦인 바닥과 여러 언어로 적힌 다채로운 간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고 곳곳에 배치된 작은 로봇들이 친절한 목소리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속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천장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흩어진 듯했고 벽면에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이미지들이 장식되어 있어 어릴 적 들었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항상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곳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살았던 제가 직접 보는 이곳은 생동감과 창의성 그리고 따스한 인간미가 넘쳐났어요. 서울행 버스에 탔을 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흐르는 거리, 그리고 푸른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버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와 멀리서 흘러나오는 거리 공연자의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의 리듬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 수 있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 하나하나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햇살이 건물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유리창들이 마치 거울 조각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고 도로는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새삼 느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우리 버스가 경복궁 근처에 멈췄을 때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궁궐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높고 곡선형의 지붕과 우아한 대문, 그리고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 벽면에서 저는 이 길을 걸었던 왕과 왕비,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숨결을 상상했어요. 가이드분께서 궁궐의 역사와 비화들을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설명해 주실 때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저는 매 걸음마다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거리의 소규모 상점들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주인들의 인사가 들렸고, 분주한 시장에서는 각양각색의 지역 음식과 공예품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길거리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구운 밤, 달콤한 팬케이크, 그리고 고소한 떡의 향기는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었고,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와 감동으로 가득 찬 곳임을 깨달았어요. 동급생들과 함께 걸으며 저는 서울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여기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깔끔할까? 이 오래된 건물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어머니께서 주신 그 비밀의 봉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봉투 안에 감춰진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곳 어딘가에 실마리를 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저는 떨리는 기대감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 무렵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거대한 다채로운 퍼즐처럼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 밝고 현대적인 광경, 그리고 고대 역사의 메아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곳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한 심장과 영혼을 가진 진정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조용히 앉아있을 때 저는 작은 설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오늘 한국에서의 첫걸음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선사해 주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드라마 같은 순간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광경과 소리를 만끽한 하루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작은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계속 생각났어요. 하루 종일 제 가방 한켠에 묵묵히 자리 잡은 그 봉투는 마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처럼 느껴졌고,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쳤어요. 결국 오늘이 바로 그 비밀을 밝혀낼 날이라고 결심했어요. 학교 투어가 끝나고 친구들이 신나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사이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이어진 한적한 거리를 한참 헤매며 걷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몸을 맡겼어요. 벽돌 하나하나에서 옛날 이야기들이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과거의 그림자가 제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어요. 조금 걸은 후 부드러운 색감의 문과 만개한 꽃들로 가득한 깔끔한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이 한적한 동네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그 집으로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긴장과 설렘으로 빠르게 뛰었고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심스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을 지닌 한 노부인께서 제 앞에 서 계셨어요. 환영해 리와야라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그분의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듯 환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바로 제 할머니, 즉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의 어머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할머니에 대해 듣기만 했던 기억이 한순간에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초대해 주신 따스한 빛이 가득한 아늑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방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께서 천천히, 그러나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옛날 한국의 예술과 시,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찼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머니 메이나께서 한때 한국에서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유능한 학생이셨다는 사실도 조용히 밝혀주셨어요. 내 어머니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했단다. 세상과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미래를 꿈꾸셨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사랑과 슬픔이 동시에 스며든 눈빛이 제 눈에 깊이 새겨졌어요. 할머니께서는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엄격한 규칙 때문에 어머니께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을 감추어야 했던 어려운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가족의 한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그녀가 사랑했던 예술, 그리고 그 봉투가 약속했던 비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답해주시더니 나무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들과 바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각각의 물건들은 어머니의 마음 한 조각과 우리 가족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증거들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밝은 눈과 희망에 찬 미소를 지은 젊은 여인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가족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봉투 속의 비밀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열어주는 열쇠였어요. 저는 늘 우리 중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형성해온 깊고 아름다운 한국과의 연결고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방 안은 옛 추억들이 은은하게 빛나며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중국의 강인함과 한국의 우아함이 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품고 그 작은 집을 조용히 떠났어요. 한적한 동네를 걸으며 마치 비밀과 진실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내디딘 모든 발걸음은 우리 가족과 유산의 아름다운 신비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해주었고 과거의 비밀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오늘은 놀라움과 새로운 교훈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며칠간 이 도시에 머무르며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을 했던 저는 오늘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따스한 마음과 진심 어린 이야기는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작은 역사적인 명소 근처 아늑한 카페에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신 김도연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라고 밝게 인사하시며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처음엔 약간 긴장했지만 곧 그의 친절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함께 앉아 한국의 옛 궁궐, 전통 무용,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새로운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던 중 김도연 씨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어떤 기대도 안 했어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처음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답니다. 한국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던 중 젖은 포장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갑작스런 통증과 함께 눈물이 맺혔고 제 주변은 순식간에 아찔한 위기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민수라는 젊은 대학생이 달려와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민수 씨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가까운 벤치에 앉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근처의 작은 클리닉으로 함께 가며 치료를 받는 동안도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민수 씨는 제게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들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저는 안전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품고 있던 걱정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클리닉에서 다리 부상에 대한 기본 치료를 받으며 민수 씨는 계속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기꺼이 동의했어요. 책이나 역사 수업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활기찬 식당에서 민수 씨와 그의 친구들이 나눈 따뜻한 대화, 웃음 그리고 음악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도연 씨가 들려주신 한국 예술과 역사의 아름다움, 그리고 민수 씨가 보여준 한없는 친절은 제게 진정한 교훈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깃거리로만 인식되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곳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인간미가 주는 힘을 깨달았어요. 이 소중한 인연들이 제 여정에 새로운 색채와 생명을 더해주었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제 가족의 역사와 한국의 멋진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놀라운 퍼즐을 완성해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신나면서도 약간은 무서웠어요. 한국에서 보낸 긴 나날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완전히 달라진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제 안에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중국의 풍부한 전통과 자부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친절,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공기 중에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버지 리준께서는 서재에서 중국 역사와 전통에 관한 여러 책들을 한 권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고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메이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마치 긴 여정 끝에 따스한 안식처를 찾아온 듯한 느낌을 주셨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여행에서 겪은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로봇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 여러 언어로 적힌 간판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던 기억, 그리고 서울의 활기찬 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웅장한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옛 전통 동네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는 역사의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어느새 표정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리화야, 내가 본 모든 아름다움에 놀랐구나. 나도 예전엔 내가 듣던 이야기만 믿었는데 하시며 천천히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김도연 씨께서 들려주신 한국 예술과 역사의 마법 같은 이야기와 다리가 다쳐 힘들 때 민수 씨가 보여주신 진심 어린 배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한때 오해했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온화하고 배려심 깊을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어 저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비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한국 문학과 예술에 품었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운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죠.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빛 속에 감춰진 과거의 한 조각,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가족의 역사를 들으면서 저는 두 문화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열셨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편견이 심했나 봐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도 그리고 나도 여러분처럼 한국의 훌륭한 문화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스함에 두 문화의 가치를 하나로 인정받은 듯한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 두 문화의 가장 훌륭한 점들을 한데 모아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따뜻하고 연결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다리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쌓여가며 매일매일 제 세상을 더 크고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밤 저는 가족과 함께 나눈 대화와 배움 속에서 변화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넓어진 시각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을 굳게 다짐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